영역 벡터 중에 이제 지시 벡터와 동작 벡터를 강의하겠습니다. 지시 벡터와 동작 벡터는 이제 그 다른 벡터와 달리 인물이나 대상이 직접적으로 이제 방향성을 지시하거나 동작에 의해 방향성이 생기는 연출을 말합니다. 인물이나 대상 외에도 이제 화살표나 기호, 상징들이 이용되기도 하는데요.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화면의 영역보다는 영상 편집에 더 연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상 편집의 서술 방법 중 귀납적 서술 방법과 연역적 서술 방법에 구체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지시 벡터와 동작 벡터는 이제 영상 편집에서 다시 한번 깊이 좀 다루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개념만 여러분들 지시 벡터와 동작 벡터의 개념만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강의 시간보다는 조금 짧아 강의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지시 벡터는 인물의 시선 외에도 이제 손가락이나 한 부분을 사용하는데요. 한 슈트가 이제 독립적으로 연출되는 경우는 드물고요. 슈트와 슈트가 연결됐을 때 방향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램 1을 보시면은 이제 A를 예를 들면 여자가 이제 손가락으로 화면 바깥으로 가리키면서 웃는 장면이죠. 그래서 A가 지금 보시면은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뭔가 가리키고는 있는데 화면 바깥으로 가리키고 있는데 구체적이지 않고요. 뭔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이 장면 하나만 보면은 이제 오히려 이제 발산 벡터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발산 벡터보다는 이제 손가락 같은 이런 그 중심적인 어떠한 그 표시가 지시가 이제 생기는 이제 지시 벡터에 해당됩니다. 자, A라는 거를 그림을 보시면 이제 여자가 손으로 가리고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막 웃죠. 웃는데 이제 뭔가 이제 그 관객의 입장에서 보면 궁금증만 자극되지 이제 구체적인 장면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B의 장면이 이제 대응되거나 슈트와 슈트가 이제 연결이 되거나 교차 편집 아니면 이제 병렬 편집으로 이제 이루어졌을 때는 의미가 많이 달라지는데요. 여자가 이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경찰이죠. 경찰을 가리키면서 웃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찰도 화면 바깥으로 주시하지만 이것도 이제 발산에 해당되는 거죠. 발산이지만 이제 여자가 웃는 A 장면하고 B하고 연결하면 이제 그 연결하면서 대치하면서 이거는 또 다시 수렴 벡터가 됩니다. 그래서 수렴 벡터이자 발산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A 같은 이제 그림이 이제 B랑 이제 연결하면 여자가 경찰을 보고 비웃는 장면이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그 연출법에 해당되는 건데요. 여기서 보듯이 이제 연출 쇼트들이 연결될 경우 지시 벡터는 이제 그 목적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램 1 같은 경우는 이제 지시 벡터가 이제 적용되는 예이기도 합니다. 지시 벡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A에 해당되는 그 손가락을 이용한 혹은 이제 동작을 통해 가지고 이어 가지고 진행하는 이제 벡터에 이제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죠. 자, 그래 이제 지시 벡터가 이런 적용의 예가 되는 거고요. 인물이나 이제 대상물의 왜곡 제곡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방향성이 이제 변화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지시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자극은 이제 화면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바깥에서 화면 바깥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나 사고의 장면 그리고 이제 인물의 이제 사고 장면을 쳐다보는 거죠. 혹은 이제 폭발, 이런 자극적인 이제 변화.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장면에 의해서 그 인물이 하나의 이제 그 시선 방향이나 아니면 동작이 바뀌는 거. 이것도 이제 지시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도 될 수가 있고요. 장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 가지고 이제 움직인다 그래 가지고 그림 2에 이제 보는 것처럼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수동적 지시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자극 때문에 어떤 이제 인물이나 아니면 이제 물건들이 이제 그 지시 벡터에 가지고 변화한다.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거를 수동적인 걸로 하고요. 아니면 이미 그 인물이 그 앞서 본 것처럼 손가락으로 이제 가리키거나 아니면 손동작 뭐 그 걸어갈 수도 있고 그 얼굴을 돌려가지고 시선을 아니면 이제 크로우즈 숏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능동적 지시 벡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 2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적 지시 벡터가 되죠.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 가지고 인물의 방향성이 변화하는 예로 몸과 시선이 함께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화면 중앙에서 이제 정면 얼굴의 부분에서 이제 벡터에 의해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제 측면에서 변화하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이거 전체적으로 이제 여자 그림 같은 경우 이제 정면을 바라보면서 측면으로 이렇게 돌아가죠. 외부 자극에 의해 가지고 이 경우는 이제 소리에 해당되는 겁니다. 소리를 읽고 그래서 마지막에 해당되는 이제 그림을 보면은 귀가 집중적으로 이제 비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속 동작이죠. 그래서 한 쇼트 연속 동작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에 의해서 정면으로 보고 있다. 이거는 이제 시선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또 발산에 해당되는 거죠. 발산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근데 발산 벡터에 해당되는 게 이제 측면으로 지금 보시면은 화면이 이제 뒷부분이 지금 많이 보이고요. 뭐 가지고 앞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소리에 의해서 혹은 이제 외부 자극에 의해서 불안한 구조로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정면으로 보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안정적으로 이제 있다가 이제 그 외부 자극에 의해 가지고 시선 방향이나 이제 그 공간 처리 그리고 전에 배우셨던 이제 인력과 장력에 의해서 이제 불안감이 극도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지시 벡터는 능동적이든 수동적이든 지시에 의해서 다른 의미가 발생하거나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객이 이제 동일시 되는 거죠. 시선 방향도 동일시 되고 벡터도 이제 동일시 되는 거죠. 그래서 동일시 되는 시선 방향을 자극하는 효과를 갖고 있는 연출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동작 벡터로 들어가는데 동작 벡터는 이제 다른 벡터의 발전항이나 혹은 이제 혼합형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동작 벡터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동작에 의해서 벡터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동작 벡터가 나중에 이제 그 좀 형식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전환 포텐킨이나 그 세르게이 에이전슈타인의 영화들을 보면 이제 동작 벡터가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제 하나의 이제 몽타주, 동작 몽타주로 발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크기, 대비, 비교, 대치, 화면의 부감 등 다양하고 이거는 이제 화면의 몽타주 이론으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작 벡터가 이제 그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동작 벡터에 여기서는 이제 개념이 동작 벡터란 과연 무엇인가 이 정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동작 벡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일어나는데요. 정지되어 있는 화면도 동작 벡터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비, 비교, 대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동작이 연상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전에 얘기했었던 이제 중첩 효과에 의한 그 발산 효과가 발전해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그 동작 벡터가 발생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간단하게 이제 그림만 한번 보면서 이제 동작 벡터를 한번 볼까요? 정지되어 있는 것 같기만 여러 가지 이제 동작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A 그림,
B 그림, C 그림. 그래서 동작 벡터는 이제 동작에 의해서 어떤 그 방향성이 이제 발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그 A와 B, C가 여러분들 정지되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제 움직이는 동작 벡터가 발생하는 거죠. 자, A를 한번 볼까요? A 같은 경우는 이제 흑인하고 백인이 이제 동시에 서는데 한쪽 방향을 이제 쳐다보고 있는 거죠. 자, 시선 방향은 동일하고 둘 간에 이제 그 차별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요. 흑인하고 백인은 엄연히 이제 차별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차별에 있음과 동시에 이제 융합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차별과 융합의 방향성이 동시에 있는 동작 벡터와 동시에 발산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왜? 화면 바깥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화면 내의 몽타주, 외부 자극에 의한 그 동작 벡터에 의한 자극형, 조금 어렵죠. 자극형 동작 벡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B 같은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건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인형을 안고 있죠. 그리고 쳐다보고 있죠. 그래서 쳐다보고 있는데 아까 대화하는 장면하고 많이 다른 느낌이 좀 나죠. 그래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B 그림은 이제 수렴 벡터와 융합돼 가지고 충돌과 경쟁의 동작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작 벡터가 이제 그 수렴 벡터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뒤에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몽타주 해가지고 대비 몽타주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좀 그 의자에 앉아 있는 할머니하고 서 있는 할머니하고 차이가 좀 나죠. 그래가지고 그 화면의 우위를 점유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서 있는 할머니이지만 그거에 이제 대응하는 것도 이제 그 똑같이 할머니고, 그러니까 비슷한 연배죠. 그리고 인형을 이제 안고 있는데 인형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이제 구별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경쟁하는 듯한 그런 그 동작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C는 이제 발산 벡터와 혼합되지만 이제 대비와 대치가 동작성이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등을 이제 맞대고 이제 서로 하는데 이건 이제 전형적인 투 쇼트에 해당되는 거죠. 그리고 남자하고 여자가 이제 경쟁을 하듯이 이제 등을 보고 딴 데를 쳐다보고 있어요. 화면 밖을 각각 보고 있습니다. 남자는 화면에 그 우측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자는 이제 여자가 이제 우측을 보고 있고 남자가 이제 좌측을 보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치와 대비가 이제 발산 벡터에 의해서 동작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약간 좀 어렵기도 하지만 이제 동작 벡터는 그런 식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발산 그 벡터나 이제 그 수렴 벡터, 그리고 이제 그 앞서 얘기했었던 지시 벡터하고 같이 연동해 가지고 동작 벡터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연출하게 됩니다. 자, 동작 벡터에 이어 가지고 여러분들 그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동작 벡터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이제 A 그림은 이제 아키라에서 해당되는 이제 그 장면이고요. B 역시 이제 아키라에 해당되는 이제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C 장면은 이제 그 원령공주라 그러죠. 원령공주에 이제 해당되는 장면이고요. D 장면도 여러분들 이제 그 아키라에 해당되는 그 동작 벡터가 적용되는 예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군중샷들이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제 동작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으로 이제 사람들이 쏠려가지고 달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할 경우에 이 그 동작 벡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A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발산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차량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 사람도 한 방향으로 화면 안으로 바깥으로 이제 연동돼 가지고 동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도 정지되어 있지만 이제
그 하나의 형태, 이제 방향성하고 속도감을 이제 제시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사람들이 뛰기 때문에 속도감은 이제 그 아래쪽, 그리고 왼쪽보다는 오른쪽으로 이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원형 구조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원형 구도에 해당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발산 벡터이죠. 동작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자, 군중들이 이제 그 한 방향으로 쏠려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 장면이 이제 B에 해당되는 장면인데요. 그 바리게이트로 이제 그 가로막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라 그랬었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닫힌 구도가 되죠. 그 닫힌 구도 아래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달려와 가지고 씁니다. 그러면 뭔가 구경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바리게이트는 이제 그 닫힌 구도에 불과하지만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그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발산 벡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아까 봤던 인랑 같은 그런 느낌도 나는데요. 대신 이제 이거는 이제 일광에 해당되는 거죠. 밝은 화면. 그래가지고 정보들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수렴 벡터가 아니고 발산 벡터로 보셔야 되는데, 발산 벡터가 이제 동작이죠. 자, 그 닫힌 구도이기 때문에 이제 바리게이트가 쳐져 있고 그 안에 이제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꿔놓게 하면은 이제 제한이죠. 근데 이 제한이 이제 결국 무너지는 거가 같은 느낌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 방향이 우측에 이제 쏠려 있기 때문에 이제 동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보면은 이제 바리게이트가 이제 막고 있으니까 이거는 닫힌 구도가 되지만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발산하는 발산 벡터가 발생하게 되고요.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동작이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동작 벡터의 그 연출법에 해당되는 경우에, 자, C의 이제 그림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이제 지시 벡터하고 여러분들 이제 발산 벡터, 그리고 여러분들 동작 벡터, 이게 이제 그 어우러지는 혼합형인데요. C가 보시면 이제 화살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상징, 아니면 어떤 물건, 그리고 뭐 표시,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었죠. 자, 전형적인 이제 발산 벡터인데 이제 그 화살에 의해서 지시 벡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한 곳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방향성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이제 동작 벡터가 나오는 그 이유가 이제 동작 벡터가 경계에 해당되는 동작 벡터죠. 그래서 이 화살 쪽에서 그 얘기하는 듯이 이제 화살이 이제 누구 말대로 활 시위에 이제 당겨져 있기 때문에 곧 발사한다, 이런 느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화살이 이제 앞으로 이제 발사한 듯한 그런 이제 동작 벡터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면에 우측에서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쏠리는 듯한 그 발산, 그리고 동작 벡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원령공주의 이제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런 장면들이 이제 많이들 쓰는 그 발산 벡터이자 그리고 동작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자, D는 이제 그 탱크죠, 탱크. 탱크에서 이제 발사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C만큼 D도 이제 동작 벡터가 이제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인데요. 그 전체적인 그 탱크 느낌에서 이제 탱크 앞부분에 있는 이제 발사하는 그 뭐라 그러죠? 발사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제 화살처럼 이제 뭐 바꿔놓고 얘기하면 총일 수도 있겠죠. 총의 이제 총구가 이제 화면의 바깥쪽으로 이제 쏘아지는 그런 듯한 동작 벡터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 탱크하고 뒤에 있는 이제 배경, 이런 것들이 그 중요시 되는 것보다는 이제 앞에 있는 이제 발사체, 이런 느낌이 더 강하게 드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동작 벡터가 오른쪽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우측에 이제 강하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되고,
속도감하고 이제 동작이 이제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듯한 그런 느낌에 되는 이제 발선 벡터이자 동작 벡터에 해당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림 4에 해당되는 건 이제 다양한 동작 벡터 그리고 혼합 벡터에 의한 이제 동작 벡터가 발생되는 그 연출법의 예이기도 합니다. 동작 벡터는 말한 것처럼 이제 혼합형으로 이제 다른 벡터하고 연결됐을 때 극대화되는 이제 연출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 연출법도 적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파트 3 화면의 영역 이제 벡터 지시 벡터와 이제 동작 벡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그 강의가 이제 그 연출법에서 영상 편집에 대한 이제 연출법에 해당되는데요. 그래서 연출법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귀납적 그 서술 방식하고 그리고 연역적 현실 방법 그 연출 방법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제 세곤도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시점 그래서 바라보는 방법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바라보는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편집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연출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